정부가 주류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여성 톱스타 사진을 소주병 등 주류용기에 부착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김 부사장은 최후 변론에서 모든 일은 회사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담배값이 오르기 직전 2,400만 갑 넘는 담배를 전산에서 허위 반출한 조세 포탈 혐의 재판에 넘겨진 BAT 임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수억 원대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세금을 낼 여력이 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에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1월 4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영애, 김태희, 이효리, 신민아, 수지 등등 우리나라 연예계를 주름잡고 있는 당대 최고 스타들의 이름입니다.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소주 모델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여성 톱스타들의 얼굴이 소주병에서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 주류 판매대입니다. 밝은 하늘색 반팔을 입은 배우 겸 가수 수지가 경쾌한 표정으로 소주잔을 들고 마치 같이 마셔요 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이 소주병에 붙어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의 소주병엔 요즘 대세 아이돌인 레드벨벳 아이린이 어깨를 드러낸 옷차림으로 무표정하게 입술을 반쯤 벌리고 소주잔을 들고 있는 사진이 보입니다. 이영애, 김태희, 이효리, 하지원, 이민정, 신민아, 아이유 등 연예계를 풍미했던 당대 여성 톱스타들 얼굴이 소주병을 장식한 지는 꽤 됩니다. 소주 대전을 벌이고 있는 주류 회사들이 자신들이 컨셉으로 잡은 부드러움이나 깨끗함 등을 강조하기 위해 여성 톱스타 연예인들의 이미지를 소주병으로 끌어온 겁니다. 이에 술 권하는 사회를 조장한다는 비판과 함께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상품화한다는 논란은 어쩔 수 없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여성 연예인을 그런 식으로 소비하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술 권하는 내지는 술자리 옆에서 안주 삼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이에 대해 주류 회사 측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는 등 달라진 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광고지 성상품화 논란과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소주가 저도화가 되고 그리고 여성들의 이제 사회 진출이나 이런 게 많이 되면서 같이 술자리가 늘고 이러면서 여성들도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술이라는 걸 대변하기 위해서 사실 여성 모델들이 기용이 됐던 거고요.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오늘 소주병 등 주류 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10조 별표 1 광고의 기준은 1호에서 11호까지 모두 11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주류 용기에 관련한 규정이 적시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준 1호는 음주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연예인 사진 부착이 음주 미화인지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해 주류용기에 연예인 얼굴 부착을 금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마치 여성 연예인이 마시는 술을 나도 또는 여성 연예인과 함께 술을 마신다는 식의 착시 효과나 후광 효과를 걷어내겠다는 겁니다. 네, 같이 먹는다는 느낌도 있고요. 또 기분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에 비해서 또 이 연예인이 이거를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뭐 깨끗할 거다. 진짜 아침 이슬처럼 이슬처럼 깨끗할 거다라는 그러한 이미지 효과, 그 연예인에 따른 후광 효과 이러한 것들이 작용하지 않나 싶어요. 실제 우리나라는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술병에 여자 연예인 얼굴을 붙이고 있는 유일한 국가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1급 발암물질인 담배엔 폐암이나 설암 등 끔찍하지만 경각심을 일으키는 사진이 붙어 있는데 유독 소주병에만 화사하고 섹시한 여성 연예인들 얼굴이 붙어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게 소주병에서 여성 연예인 얼굴을 떼어내어야 한다는 쪽의 주장입니다. 결국 음주 미화와 술 권하는 사회 조장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광고를 만들 때 광고 이미지란 이런 거 다 연구해서 만든단 말이죠. 이러한 여성 연예인들을 광고 모델로 쓰는 거가 어떤 취지에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철학은 뭔지 이러한 것들을
도리어 더 묻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이 없는 건 아닌가. 반면 주당들 가운데에는 그나마 소주라도 좀 마음 편하게 마시면 안 되냐는 식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돼지고기엔 돼지도살 장면을 사이다나 콜라엔 이 다 썩은 사진을 붙여서 못 먹게 하지 왜 소주만 가지고 새삼 난리냐는 반발입니다. 업계 측도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어쨌건 저희 쪽은 규제가 많은 분야라 가지고 그런 정부의 그런 규제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조금 개별적인 경우에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뭐 음주를 예하거나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지는 않잖아요. 정부의 연예인 얼굴 소주병 부착 불허 방침과 관련해 찬반양론이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주류, 광고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많으니 의견 수렴을 해봐야 하고 국민이 찬성하는지도 봐야 하기 때문에 실제 규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 증거 인멸 혐의 1심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오늘 재판은 삼바 분식 회계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지휘한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 결심 공판으로 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삼성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결심 공판에서 김 부사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오늘 재판은 김 부사장이 당시 상을 당해 재판에 나오지 못해 최후 변론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결심 기일을 잡은 데 따른 것입니다. 김 부사장은 삼바 분식회계 금감원 사전 통지서를 받고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 5일 열린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를 통해 주도적으로 증거인멸을 도모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TF 담당 최고 임원으로 장기간 다량의 증거인멸을 지휘, 감독해 책임이 무겁다. 증거인멸이 전문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김 부사장을 질타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수사를 통해 직원 업무용 이메일과 휴대폰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지칭하는 JY나 합병 같은 단어가 포함된 문건을 삭제하고 금감원에 조작 회계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회사 공용 서버 등 증거물을 공장 바닥을 뜯고 은닉한 사실 등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부하에게 총대를 매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검찰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폐했다.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부사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가 위기에 처한다고 걱정하게 됐고 회사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경솔하게 잘못 판단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아울러 삼바 분식 회계 자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음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은닉된 문건이 대부분 복원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죄의 보호법익인 국가형사사법 기능이 거의 침해되지 않았다며 회계 분식 사건의 유무죄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집행유예 등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사장은 최후 변론에서 회사 내부 자료 공개로 심각한 오해가 생기면서 최종 불법 여부 판단과는 무관하게 회사는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 모든 일은 제 분신이라 생각한 회사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법을 제대로 모르고 처신을 명확히 하지 못해 회사에 부담을 주는 것이 비통하고 죄송할 따름이다. 모든 것이 회사를 걱정하는 마음 때문이었지 회계부정과 불법을 덮으려는 것은 아니었음을 간곡히 말씀드린다는 것이 김 부사장의 최후 진술입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 의견을 다 들은 재판부는 다음 달 9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에 부담을 줘 비통하고 죄송하다는 삼성전자 김모 부사장과 증거를 은닉했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이 다 찾아내 복원했으니 선처해달라는 김 부사장 변호인의 주장. 회사에 대한 로열티나 충성은 좋은데 맹목이라는 두 글자가 머릿속을 엄습합니다. 만일 검찰이 은닉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지나갔다면, 그래서 분식회계 증거인멸이라는 비난과 부담이 삼성에 안 생겼다면, 그래서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처신을 명확히 하지 못해 회사에 부담을 주는 것이 비통하고 죄송할 따름이라고 했는데 명확히 하지 못해 걸려서 비통하다는 것인지 명확히의 뜻이 심히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네, 담배값 인상 직전 담배 수천만 갑을 전산상 허위 반출한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시 어메리칸 토바코 BAT 임직원들과 법인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승환, 일단 사건 내용부터 좀 볼까요? 예, 담배값이 지난 2015년 1월 1일부로 대폭 인상됐습니다. 네. 이제 이 BAT의 전 대표이사 A 씨를 네. 비롯한 임직원들이 담배값 인상 하루 전날, 그러니까 2014년 12월 31일에 네. 담배 2,463만 갑을 경남 사천의 제조장 밖으로 네. 사실은 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상으로 반출한 것처럼 조작해서 네. 담배 관련 세금을 포탈했다, 이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그 담배는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요. 네. 당시 담배값에 이제 개별 소비세가 신설되고 네. 거기에 따라서 담배 소비세, 지방 소비세 등이 인상됐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담배 한 값에 총 1,082원 5전 네. 정도의 세금이 인상되기는 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오른 담배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하루 전날 반출한 것처럼 전산을 꾸몄다는 거네요. 네, 기소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국세청은 2016년에 네. 이 BAT 코리아에 대한 특별 네. 세무조사에 착수해서 세금 탈루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해서 약 89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네. BAT 코리아가 조세 심판 청구했지만 기각됐고요. 네. 경찰은 전 대표이사, 그다음에 생산물류 총괄 전무, 물류 담당 이사 등 3명에게 수백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네. 혐의와 관련해서 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요. 네. 검찰이 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오늘 첫 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뭐 BAT 측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BAT는 일단 조세 포탈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죄 주장 내지는 공소기각 결정 주장을 했는데요. 네. 변호인은 실행 행위로서의 사기, 네. 기타 부정 행위의 태양이 네. 공소장에 정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그래서 공소 기각이 선고돼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첫 번째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풀어주시면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면 사기, 기타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네. 그런데 이 포탈 액수가 많아지면 이게 이제 특가법으로 오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거 나는 공소장만 봐서는 모르겠다. 네. 이게 아마 변호인의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뭐 첫 번째 주장이라고 한 걸로 봐서 뭐 다른 주장들이 더 있나 본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피고인들에게 조세 포탈의 범의, 네. 범죄 의사, 뭐 고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네. 또 소유권 이전 거래 자체가 반출로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소유권 이전 거래가 있는 이상 적법하다. 그러니까 아예 조세 포탈이 성립하지 않는다. 네. 이런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뭐 전산상으로는 소유권 넘어간 날 담배를 반출한 걸로 처리한 것이지 네. 실제로 담배 소유권도 안 넘어갔는데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네.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반출이 아니다. 네.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은데 네. 정확한 취지는 뭐 재판 진행되는 것을 보면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까 앞서서 담배 세금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어쨌든 제조장에는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 변호인 주장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법리적으로 과연 그때 그 담배를 제조장 밖으로 반출하는 네. 행위 또는 이것이 소유권 이전과 같은 법률적인 형태의 소유권 변동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물건이 실제로 나가는 것을 보는 것인지 네. 이와 관련된 판단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네. 뭐 대표 의사는 뉴질랜드 사람이라고 하는데 재판도 안 오고 수사도 안 받았다 그러는데 어쨌든 뭐 재판을 지켜봐야겠네요. 이거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수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지만 사업이 망해 세금을 낼 여력이 안 되는 체납자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A씨는 2018년 6월 조세 체납을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12월과 올해 6월 두 차례 더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받아 올해 말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에 A씨는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일단 올해 1월 기준 A씨가 내지 못한 세금은 2011년 종합소득세 등 7억 8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운영하던 사업체가 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게 된 것일 뿐 세금 납부를 회피할 의도가 없다며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출국 내역과 파산 및 면책 결정, 지출 금액 등을 보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출국금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A씨 측의 주장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박성규 부장판사는 오늘 A씨가 지난해 1월 파산 선고 결정을 받아 체납 국세를 납부할 자력이 없어 보인다며 A씨 손을 들어줘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가 폐업했을 무렵 부동산을 처분하기는 했으나 채무 변제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매매 대금을 은닉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국민의 출국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재산 해외 도피 등 강제 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지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미납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판결은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까지 단순히 심리적 압박이나 은닉재산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만으로 출국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원칙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무조건 원칙만 고수할 게 아니라 정부의 행정행위는 당사자의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번거롭고 어렵겠지만 시시비비와 옥석을 가려 합리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